안녕하세요. 김정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좌도, 우도, 여도, 야도 아닌 항상 중도적인 방송을 취하는 경제 전문 분야 김정갑의 경제부동산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서울 집값이 20주 연속 상승을 이어가며 상승폭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남권과 서울, 경기도 모두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애초에 부동산 상한제 전면 규제와 플러스 알파를 기대했건만 홍남기 부총리가 나서면서 집값 폭등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치닫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문 대통령이 주머니 속에 뭐가 있는 양 집값을 잡을 카드가 많다고 말하고 집값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을 했을 테인데 그들의 삶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달러와 금, 은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스피는 보합, 글로벌 증시는 약세 상황입니다. 자, 이제 언젠가는 버블이 터지겠죠? 지금 한국 발목을 잡고 있는 버블, 지금 남녀가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발 버블은 올까요? 집값 정부 방치해서 부동산 또 폭등 중, 총선 집값 잡기에 달렸다. 참 여러분들께 희망을 주고 싶은데 특히 무주택 서민들이 제 방송을 많이 시청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뭐 할 말은 하면서 살아야죠. 누구처럼 계속 투기꾼이나 뭐 건설사 때문에 집값이 뛴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지금 집값이 뛰는 가장 큰 이유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정부예요. 자, 집값 폭등한 후에 가계, 정부, 기업 세 가지 얼굴 한번 볼까요? 가계, 집값 상승, 빈익빈, 부익부. 바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됐지만 없는 사람은 가난해서 더 가난해진 거죠. 다주택자, 고가주택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무주택, 저가주택은 허탈감에 빠졌어요. 청년층, 저소득층은 죽을 맛입니다. 이게 바로 가계 현실. 기업들 볼까요? 법인 토지로 여의도 약 3,000배 정도의 땅을 매입해가지고요 어마무시하게 돈을 챙기고 있어요. 대기업은 불로소득, 신바람이 났네요. 중소기업은 현상 유지, 나름 허탈감에 빠져 있고요. 자영업은 적자 경영, 파탄으로 죽을 맛입니다. 그러면 정부, 양도세 등 세수가 증가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어요. 하지만 경제 위기와 집값 폭등 사이의 갈등, 지금 너무 경제 쪽으로 저울추를 크게 두다 보니까 집값은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작 집값을 잡던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집값을 잡던지, 그 누구도 집값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 원하는 게 있다면 여기 딱 파란색 하나 보이네요. 서민들, 중산층 뿐입니다. 이제 정부도 집값 상승 쪽으로 방향을 터냈습니다. 언론, 건설 뭐 미친듯이 집값 올라가기만 바라죠. 기득권 전문가 역시 상승 쪽이 더 많아졌습니다. 국회 누구 하나 집값 폭등했다고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투기 세력 신났습니다. 자, 대전 찍고 대구 찍고 지금 부산까지 날아가서 아주 신나게 돈을 불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그에 대한 한마디 말도 없네요. 경제와 집값이 끝장났습니다. 자, 지금 현 정부가 한 2년 5개월 2년 반밖에 안 됐어요. 자, 결과 보세요. 노무현 때 5년 때보다 더 집값을 폭등시킨 집값 대폭등. 경제 성장률은 얼마나 추락했습니까? 지금 1포인트대밖에 이번에 안 될 거예요. 생산, 소비, 투자 이 3요소가 완전 추락했고요. 수출, 고용 이 두 개 합쳐서 5요소가 최악입니다. 디플레이션, R&D, 공포까지 지금 걷지도 않는 길을 처음으로 우리가 걷게 됐고요. 주가, 환율은 올라야 할 것들은 지금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트럼프는요, 주가 지금 끌어올리기 위해서 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올리려고 하는 주가는 끌어올리지 못하고 환율은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바로 집값만, 엉뚱한 좋지도 않는 집값만 계속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더불어서 폭등한 거 있죠. 결국 부동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쇼 2013년 이후 그럼 근거자를 쭉 볼게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2013년 자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잡을 때
이게 4억대가 5억대였어요. 지금 8억 8천, 지금 여기 8억 4천 써 있는데요. 현재 8억 8천, 9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별로 안 쪘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것도 문재인 정부가 뭐가 문제냐면 대기 시절 있어요. 대기 시절. 그 대기 시절도 어마어마하게 뛰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뛴 것은 7, 80% 수준이에요. 현재 집값. 자, 가계 빚 증가율 추이와 가계 대출 증가 추이. 여기 1492에서 1556. 여러분들 이거 1556조입니다. 오히려 부동자금 1100조보다 훨씬 많아요. 좀씩 가계 비율은 이렇게 증가율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어마무시합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 1월달부터 10월까지 보면은요, 이렇게 8.1 최고치를 또 찍고 있어요. 정말 미치지 않았나요? 뭐 대출을 이렇게 해줍니까? 자, 누가 대출을 받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가계부채 순위. 자, 우리나라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1500. 대부분은 가계대출이에요. 그리고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다. 이거 정말 무섭지 않나요? 가계부채 비율 증가 상위국. 다른 나라 압도하고 있죠. 왜 이게 무섭냐면 지금 집값이 너무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계 주요 도시 소득 대비 집값. 서울 11.2배. 런던, 뉴욕, 도쿄 웬만한 도시 다 제끼고 있죠? 사실상 세계 1위예요, 1위. 월간 아파트 상승률과 중앙정부 채무 추이. 사실상 5월달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강남 치솟는 거 보세요. 그리고 서울 치솟는 거 보세요. 지금 계속 꺾이지를 않고 있어요. 아직은 뭐 폭등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분위기는 폭등 맞습니다. 이 분위기로 가게 되면. 중앙정부 이 빚 한번 보세요. 1월달부터 7월달까지인데 692조 2천억 원인데 이걸 달러로 계산하면 약 8천억 달러예요. 맞나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 정도면 우리나라 국민소득,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있죠. 그거를 능가하는 거예요. 외환보유고를 능가하는 지금 중앙정부 채무 추이잖아요. 자, 서울 공동주택 재산세 증감 현황. 또 그러면서 세금은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재산세를 왜 증가시킵니까? 보유세,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뭐 중과세, 양도세 이런 걸 더 세게 때려야죠. 그 다음에 집값 폭등으로 경기도 이동하는 3040 못 살겠다. 자, 한동안 줄어들던 이 서울 이탈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집값 상승과 거의 일치하고 있죠. 자, 이때도 집값이 폭등했고, 그 다음에 이때도 지금 폭등했고, 2018년 현재.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 하지 말라는 것은 또 많이 했어요. 주택임대사업. 79,000, 28,000.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대기 시절 이때부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통령 하는 거 5월달 여기, 자, 보세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줄어든 다음에 또 늘고, 또 늘고. 요즘 줄어드는데 또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건 오히려 폐지해야 할 것은 이렇게 끌고 가고 있고. 집값 때문에 서울 아파트 증여권. 증여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매물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탈법 증여인지, 불법 증여인지. 구체적 경제 여건을 본다면 생산, 투자, 소비, 수출, 실질적으로 생산 0.4 감소, 소비 2.2 감소, 투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수출은 작년 대비 계속 마이너스, 심각하죠. 18월 누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금 소비자 물가가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마이너스를 걱정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죠? 자, GDP 디플레이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지금 추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가 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203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 65.2%가 결혼과 출산 필요 없습니다. 65.2. 자, 결혼 필요 없다. 34.8. 나 애기 낳고 싶지 않다. 여러분들 34.8, 65.2 어떻습니까? 거의 세 쌍 위에 두 쌍의 결혼도, 그 다음에 임신도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N4세대라고 있어요. 꿈, 연애, 결혼, 출산, 주택, 인간관계, 취업, 포기. 이거의 모든 게 무엇 때문에 일어난 줄 아세요? 상대적 박탈감. 여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집값입니다. 집값이에요. 물론 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집값 조작의 달인 한국감정원. 보세요. 아까 완전 달라졌죠? 무슨 상승률이 18.9입니까? 지금 완전 미친 거죠, 이거. 자, 2014년에서 2018년 5년 동안 18.9, 이거 말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오히려 베를린을 제끼고 다 제꼈잖아요. 이게 한국감정은 얼마나 조작하는지 10.3%. 자, 여기 부동산 1, 2, 4, 30.7. 이것도 더 뛰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2017년에서 2019년 2년 동안인데 이거보다 더 뛰었다고요. 아까 제가 70% 뛰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부 집값 방치해서 부동산 또 폭등 중. 조금 정신 좀 차리고 이번에 총선도 좀 승리해가지고 안정적인 좀 기반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집값 상승을 방치하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당국자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회초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참에 깨닫게 했으면 합니다. 전문가들조차 정부의 경제 살리기 집값 포기 상황을 보면서요,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비록 언젠가는 잡힐 집값이지만 지금처럼 거품이 커지면요,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지 정말 씁쓸합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부안유동하기보다는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며, 그래도 혹시나 있을 정부의 추가 규제를 믿고 내년 총선 전까지는 좀 실거주자가 아니라면 투자가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좀 관망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